요즘 두 분 무슨 대화 나누세요?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는 없지요. 배우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게 이 속이 터질 만큼 가장 답답하다고들 해요. 부부 치료할 때 내담자 부부에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요즘 두 분 무슨 대화 나누세요? 갈등이 있는 부부 중 어떤 부부는 별로 말이 없어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말만 하면 싸우니까 입을 닫고 지낸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럭저럭 대화하면서 지내요 하는 부부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마저 죄다 아이 이야기예요. 아이 성적, 아이 학원비 이런 것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에 대한 대화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잘 소통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부부들, 이 부부들의 이혼 사유 1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혼 사유 대한민국 1위는 성격 차이로 나타났어요. 이는 다른 이혼 사유를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는 없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사이가 멀어진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아주 예민하게 느낄 뿐이라는 거지요. 이 부부가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소통하냐에 달려 있어요. 갈등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할 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는 배우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호소예요. 이 사람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배우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게 이 속이 터질 만큼 가장 답답하다고들 해요. 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는 점차 서로에게 벽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 단절의 벽은 점점 높고 견고해지기만 하지요. 이 상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부부는 몸은 한 집에 있지만 서로 정서적인 교류가 사라지는 이른바 정서적 이혼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해요. 이 부부들은 평소에 거의 대화가 없이 서로 이 투명 인간처럼 지내다가 갈등이 생기면 격한 감정 반응과 날선 말들을 쏟아내지요. 이 부부는 우리는 서로 참 안 맞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며 성격 차이가 있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즉, 이 소통의 단절이 결국 부부관계를 갈라놓는 큰 원인이며 소통을 회복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이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말을 잘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통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첫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 사전적 정의는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통을 잘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소통은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말하기, 듣기, 그리고 이해하기예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실은 중요하거든요. 말하기보다 듣기가, 듣기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중요해요. 부부관계에서 오해가 없도록 자신의 뜻을 솔직하고 현명하게 전달하도록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에요. 자기 이야기만 실컷 떠드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지요. 반면 내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참 가벼워지지요. 부부관계에서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이 항상 먼저이고 말하기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되지요. 우리의 다툼은
듣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모든 다툼은 항상 말하기에서 시작돼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인 이해하기예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경험, 이해받는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 기분을 느낄 때면 마음속을 꽉 틀어막던 것이 풀어지면서 덜컥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지요. 이 상대방의 감정까지 깊게 이해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해요. 결국 부부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은 잘 챙기되 진정으로 듣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말하기, 특히 이해하기, 각 소통의 단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많아요. 여기서는 각 단계별로 도움이 될 방법 한 가지씩만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배우자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되는 상황에서 칭찬은 하고 상처가 될 말은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잘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칭찬은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고맙다, 잘했다고 꼭 말로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듣는 방법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들어주자예요. 다툼이 있는 부부 대화의 특징은 입은 있는데 귀가 없다는 거거든요. 서로 자신의 말을 하기에 바빠 상대방의 말을 쉴 새 없이 끊어버려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에 배우자에게 이제 내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들어줘 하고 요청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방법만으로도 많은 다툼이 줄어드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소통의 마지막 단계는 이해하기예요. 부부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배우자가 내게 큰 목소리로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할 때는 오죽하면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물론 이는 혼자서만 해서는 어려워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노력할 테니 당신도 함께 해달라고 배우자에게 요청해 본다면 참 좋겠어요. 이 말하기, 듣기, 이해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조만간 이 각각의 영역을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고 이후 영상 보실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의 이 단계에 대해서 요점을 한번 살펴봤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지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이 바로 소통이에요. 부부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서로 소중한 사람임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부부들께 기분 좋은 날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